시아시아, 안녕하세요. 신호의 아침 라디오 시간입니다. 또 이렇게 돌아오게 됐네요.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아, 네. 아침이네요. 오늘 초파일이지? 초파일이라고 하면, 초파일이라고 하니까 너무 약간 그래 보여.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인가요? 오늘 신호 눈 뜨자마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제였고 오늘은 아마 대체공휴일? 맞나? 대체공휴일인가? 네. 어쨌든 여러모로 쉬시는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신호는 아침 라디오를 합니다. 네. 자, 오늘의 아침 라디오 인사부터 제대로 네. 다시 시작해 볼까요? 아, 네. 일단 좋은 아침입니다. 노농이 여러분. 오늘은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출근하고 계시는 노농이 여러분들, 뭐 오늘 같은 날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기야는 하겠지만 없길 바라며, 네. 출근하시는 노농이 분들 아니면 뭐 퇴근하시는 노농이 분들, 아침을 분주하게 준비하고 계실 분들, 그리고 오늘 쉬시는 분들은 네. 편안하게 쉬시거나 이 시간에도 네, 신호를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모두들 좋은 하루의 시작을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신호가요. 약간 공휴일이라는 개념이 조금 무뎌졌어요. 자랑할 건 아니긴 해. 자랑할 건 아니긴 해. 근데 공휴일이란 개념이 조금 무뎌져가지고요. 신호는 요즘 약간 주말과 평일의 개념이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하루에 방송도 기껏해야 많아봐야 3-4시간밖에 안 하면서 무슨 평일하고 주말도 없이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신호가 일단은 신호 이야기를 네, 주말 동안 여러분은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신호는 주말 동안 일단 네,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왔습니다. 주말에 일단은 신호가 쇼츠를 계속 공장처럼 찍어내고 있죠. 쇼츠도 공장처럼 찍어내고 있고, 그리고 드디어 미뤄오던 일들을 갖다가 이제 거의 다 해치웠어요. 3면도도 다 제작했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신호 치지직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그 밈이라고 해야 되나요? 밈 쇼츠? 아, 밈 쇼츠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를 처음으로, 처음으로 어떻게 올려봤죠? 사실 되게 대충이라고 하긴 그래. 대충은 아니었어요. 나름 정석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었는데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될까? 알고리즘 문제라고 해야 될까? 일단 쇼츠도 유입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 알고리즘 제대로 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봐야 하는 문제긴 해. 아직 벌써 속단하기에는 좀 빠르기는 하죠. 속단하기에는 조금 빠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네. 일단 쇼츠도 만들고 밈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또 편집도 하고 그러면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네. 이런 거 저런 것도 준비도 하고. 뭐 일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너무 막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신호는 방송을 하는 여신님이자 동시에 뭐 1인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버튜버라는 게 보통은 1인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AI랑 상담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결국에 나온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짧게 말하자면 결론은 계속해라. 아직 꾸준한 지표의 그 성장과 분석을 하기에는 아직 이제 시작이다.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위한 여행. 피카츄가 아니죠. 신호입니다. 신호도 지우처럼 그냥 배틀이다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신호는 배틀이 아니라 방송을 해야 됐기 때문에 냅다 시작이라는 것만으로 몬스터볼을 던지면서 그럴 수가 없죠. 네. 어쨌든 지표상으로 생각하면 이제 겨우 시작이라서 못해도 누적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는 그래도 해야 된다. 다행인 거는 신호는 유튜브 운영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면 신호가 직접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빼면은 네. 근데 어차피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 맞다. 주말 동안에 신호가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주말 동안에 신호가 원래는 요새는 사실 경조사가 아니면 그렇게 밖에를 많이 안 나가는데 일단 좀 더워지기도 했고요. 날씨도 날씨고 요즘에 신호가 요즘이라고 하면 그렇다. 주말 사이에 신호가 부러웠던 거. 플레이 엑스포 다들 많이 다녀오셨더라고요. 부러워. 아시는 분이 계시려나요? 행사. 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렸었는데 사실 오프라인 행사 자체를 갖다가 막 뭐든 갈래 너무 좋아 이런 타입까지는 아닌데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재밌게 놀고 오셨다는 분들 상당히 많이 보여가지고 부러웠습니다. 사실 뭐 신호가 오프라인으로 나간다 해도 여러분이 알아보실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근데 행사 다녀오신 분들 부러웠다. 신호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녀오신 분이 계셨으려나? 궁금하네요. 가면은 보통은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뭐 굿즈 사고 맞아. 이번에 그 버튜버버 라이브 무대 사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신호 지인분이 다녀온 후기를 봤는데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 안 할게요.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 안 할 텐데 보라머리에 여우신 사에 그분 계시죠. 그분 옷이인데 그분 옷이인데 굿즈를 무슨 한 보따리를 쓸어 담아왔더라고요. 와. 무언가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는 다 쓸어 담을 수 있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호의 신전이 그렇게 아직 무언가를 전시할 정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공간은 있어요. 공간은 있는데 백스님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덕질의 끝은 부동산이다. 근데 보시다시피 신호는 아직 기둥 6개짜리 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굿즈를 쓸어 담고 막 그러지는 못해요. 사실 이 세계에서 지금 세계로 넘어올 때 굿즈 처분을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눈물 나는데? 원래는 신호도 약간 피규어라든가 굿즈 같은 거 모으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약간 이거는 피규어 사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피규어가 아니라 공간감이 있는 그 굿즈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공간을 짜내다가 나중 가가지고는 결국에는 이제 이게 쌓이다 보면 보통 둘 중에 하나로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더 수평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짜내거나 아니면은 수직수평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짜내거나 아니면은 그냥 다 처분하는 쪽으로. 이건 좀 슬픈가?
여러분은 혹시 덕질하면서 모으시는 거 있으신가요? 일단 신호의 경우에는 예전에 그 구스마일 피규어, 구스마일 피규어가 아니라 지금은 한국에서도 그 뽑기 기계 같은 데서 꽤 많이 보이는데 신호는 큐포스켓 피규어를 좀 모았었거든요. 디즈니 에디션 공주들 그리고 이런저런 조금조그만 다른 피규어들도 많이 모았었습니다. 그거랑 가차, 가차 좀 중독이었어요. 가차에 있는 그런 거 많이 모았는데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처분을 했죠. 공간이 없어서는 아니고 공간이 없어서는 아니고 그냥 약간 효율성? 그리고 모으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디에 쓰지? 근데 보통은 그걸 처분하고 나면은 시원하든가 아니면은 좀 후련하든가 해야 되는데 한 달 뒤에 정확하게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랬지? 의미 없어. 여러분은 네. 홧김에 그러시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사는 곳이 깔끔해져서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해요. 근데 옳은 결정이었는지 모르겠다. 아, 지금은 지금은 그 뭐지? 덕질 공간을 확보를 못해서라기보다는 뭔가 다시 그렇게 굿즈를 갖다가 확보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사서 모은다거나 하는 거에 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느낌 아세요? 다 한번 처분하고 나니까 다시 시작하려니까 용기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조금 기분이 어렵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모은다면 뭘 해야 될까? 일단 지금은 집에 덕질이라고 부르긴 그렇고 그냥 잘 모으고 꾸미고 있는 거를 갖다 얘기를 하자면 식물 키우고 있습니다. 신호가 관엽식물 좋아하거든요. 관엽식물이랑 좀 허브 같은 거 키우고 싶어가지고 신호가 치즈직 아이콘에 치즈직 아이콘 그렇게 해놨던가 신호가? 팬카페 배경이 식물들 있는 화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식물 치즈직 배너 치즈직 그 영, 영상 하단에 있는 배너 영상 하단에 있는 배너에서 팬카페 배경이 식물원인 이유가 있어요. 약간 초록초록한 거 좋아하거든요. 뭐래더라?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채워야 된다? 물 기운이 필요하면은 식물 같은 걸 집에서 키우면 된대요. 그래서 뭐 그래서는 아닌데 사실 흙에다가 식물 키우면은 살짝 벌레 같은 거 꼬이기도 하고 물에다 키우면 그래도 없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단점은 성장은 안 되고 유지만 된다.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갖다가 집에 하나하나 놓다가 이걸 위해서 집 자체를 갖다 크게 키우는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가면은 조금 신호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안 가본 것 같아요. 약간 내 집에 내가 사는 곳의 인테리어와 그 생활 소품을 갖다가 내가 뭔가 취미나 작은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걸로 갖다가 확장을 하게 된다. 좀 힘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죠. 있기는 한데 신호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장식장 놓을 공간이 없어라든가 아니면 뭐 흔히 그냥 집 평수를 늘린다고 하면 가구가 커진다거나 생활 인원이 많아진다거나 이런 이유도 있기는 있는데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나 덕질해야 돼. 공간을 늘려야 돼. 이런 의미에서 늘리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 덕질 말고, 덕질 말고 이제 집안의 스케일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공간을 갖다가 확보하는 데 있어서 사유를 아직까진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신호가요, 신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맞이하지만 생각보다 이동 반경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충격적인 거 알려드릴까요? 신호 주말 동안 323걸음 걸었습니다. 323걸음. 예, 핸드폰에서 그 죽었어요? 라고 가끔 물어보는데 그게 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건강 문제가 혹시나 생길까봐 켜놓은 것도 있긴 있는데 죽었어요는 아니었죠. 정확히 말하면은 약간 건강상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런 거긴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신혼은 사실 넓은 집이 필요한지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넓은 집보다는 뭔가 그 느낌이죠. 좀 이동 공간을 갖다가 동선이 긴 걸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아요. 다들 어떠시려나? 좀 약간 공간의 효율성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앉은 자리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앉은 자리라고 하니까 되게 약간 좀 진짜 귀차니스트에다가 하나도 안 움직이는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할 거 다 합니다. 요즘이 좀 유독 심한 것 같긴 해요. 원래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작업도 많이 하고 방송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 반경 자체가 조금 좁아져가지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좀 있어서 그거는 뭐 근데 어쩌겠어. 약간 루틴이 있는 것 같거든요. 트위터 같은 거 보다 보면 루틴이 있는 것 같은 게 데뷔해서 한 달에서 3달 차까지는 운동을 하나도 안 하시다가 6개월 넘어가면은 안 돼, 운동을 해야겠어. 난 살아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신호가 저번 주 저번 주 목요일이 이제 막 2달이었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이렇게 323걸음의 무언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건 아니죠, 사실. 네. 좋은 건 아니죠.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네, 잘 건강하게 살고 계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주말에 집에서 꼼짝 안 하실까요? 일단 신호는 꼼짝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별다른 일이 없다면. 이거 백스님이 항상 신호한테 되게 신기해하는 건데 약간 쉰다와 논다의 개념을 좀 다르게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신호가 쉰다라고 하면 신호는 진짜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거든요. 그냥 진짜 시체같이 이렇게 누워만 있어. 근데 백스님의 경우에는 쉰다라고 하면은 그 느낌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건 신호가 그랬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막 게임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즐기고 하고 그러면은 그건 논다지 쉰다가 아니잖아라고 했더니 쉰다랑 논다를 아예 분리를 할 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신호는 모르겠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그 경계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호도 신호가 그렇게까지 워커홀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백스님 보기에는 그런가 봐요. 아직까지는 약간 오프랑 온의 스위치가 지나치게 뚜렷한 느낌? 그래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뭐 어느 쪽이든 본인한테 맞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생각은 일단 그렇게 합니다만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만 뭐 어디까지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쉴 때 무언가를 하면서 충전한다는 거랑 음, 아, 내향형이랑 외향형의 차이가 그거라면서요. 내향형은 그러니까 생활은 둘 다 똑같이 할 수도 있고 겉으로는 구별이 안 가는 것도 정상이래요. 왜냐면 다들 사회생활도 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뭐 다들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향형과 외향형의 차이는 외향형은 그렇게 바깥 활동을 하고 오면은 아 너무 즐거웠다. 나 에너지가 차올랐어. 이건데 그러니까 충전을 해오는 건데 내향형의 경우에는 아 너무 힘들었다. 나 에너지를 다 소모했어. 하면서 이렇게 좀 털려 있으면은 그러면 내향형이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 신호는 MBTI 하이트마다 다르게 나온다고 얘기는 했지만요. 외출을 하는데 어떻게 충전을 하지? 그니까 신호도 이게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내향형 신호는 확실히 MBTI 할 때마다 I랑 E가 다 매번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근데 대체로는 외출을 하고 오면 좀 충전보다는 소모에 가깝습니다. 그냥 외출 자체가 충전이에요, 소모예요라고 부르면 신호는 소모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아니 외출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충전이야? 그러니까 막 바깥에 있는 그 활기찬 에너지, 막 사람을 만나고 아니면은 막 뭐 바깥에 있는 그 다양한 풍경, 뭐 스치는 그거 이게 다 에너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호는 일단 소모였어. 아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러지?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랑 가까운 아는 사이들끼리 만나거나 내가 이렇게 익숙한 거랑 만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에너지긴 하죠. 근데 단수 그 목적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소 다소 힘들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한 친구들이랑 만나면 덜 피곤해요. 맞아요. 확실히 그런데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니까 매번 새로운 무언가를 마주치는 것 자체가 에너지라든가 아니면은 '재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타입이랑 이제 새로운 걸 다 마주할 때마다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신호는 후자인 것 같아요. 익숙한 거는 당연히 한없이 즐겁죠. 근데 새로운 거를 마주칠 때마다 하나하나 다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이야. 사실 이런 타입들이 도시에 살면은 좀 힘들대요. 그래서 에너지를 소모할 각오를 하고 나가죠. 맞아요. 근데 약간 그거 아시죠? 약간 에너지를 소모하려고 나갔어. 이제 내가 오늘은 이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하겠지.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영화가 아니라면은 그 뭐 쇼핑이라거나. 맞아. 쇼핑이라고 할게요. 영화는 틀린 경우가 없죠. 날짜를 착각했으면은 신호가 착각했지 영화가 착각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쇼핑을 한다고 예를 들면은 나갔어. 근데 하필 오늘 가게가 의도치 않게 휴업이야. 그러면은 이상하게 더 기가 빨리는 느낌이 나요. 약간 내가 예상한 에너지랑 다르게 내가 이렇게 이 정도를 갖다 소모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갔어. 근데 소모가 안 된 거예요. 지친다. 다시 또 나와야 되잖아. 맞아요. 또 어디 가지 고민해야 돼. 맞아. 신호는 이게 너무 싫어요. 딱 내가 계획한 만큼의 에너지 소모만 하고 싶다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던데 효율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 거라고요. 효율적인 삶을 살고 싶은 거란 말이야. 설계형이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제이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신우는 여태까지 MBTI 검사에서 단 한 번도 제이가 나온 적이 없어요. I랑 E는 왔다 갔다 하는데 J는 절대 안 나오고 P만 나왔습니다. 한결같이. 아마 이런 특성을 잡아먹을 정도로 충동적인 뭔가가 있다는 거겠죠? 아니야. 근데 이거 신우 생각에는 약간 나중에 백스님하고 한 번쯤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하는 자기 MBTI보다는 남이 해주는 자기 MBTI가 더 정확하대요. 이유가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다소 그릇된 결과? 다소 그릇된 결과가 나오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이란다. 그 작성을 하게 되는데 설문조사 같은 걸 했을 때 근데 타인이 보는 나는 조금 더 객관성이 생기잖아요. 물론 그것도 타인의 주관이긴 하지만 일단 나의 주관과 타인의 주관은 아무래도 객관성이 다르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콘텐츠 각으로 괜찮지 않아요? 부부가 서로 해주는 MBTI,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MBTI. 과연 어떻게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근데 일단 신호가 제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백스님이 해주면 제이가 나올지도? 근데 뭔가 이렇게 허투루 소모되는 거 많이 안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제이랑 P의 차이가 그거라고 했어. 제이랑 P의 차이가 P는 뭐라 그랬더라? 신호님도 하고 백스님도 해서 비교하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각각 해가지고 방송에서 공개하거나 해도 재밌을 것 같아. 제이랑 P의 상관관계가 그거라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제이가 성향은 제이인데 근데 제이 중에 게으른 제이가 많다고 했거든요. 그게 그거랬어. 뭔가 일을 할 때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딱딱딱딱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한다는 게 제이라는 뜻이 아니라 일을 할 때 계획이 없으면 불안한 게 제이고 계획이 없어도 그냥 슬렁슬렁 진행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면은 P다. 그래서 성실한 P도 있을 수 있고 게으른 제이도 있을 수 있다. 애초에 MBTI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게 저예요. 계획하는 건 좋은데 실행을 잘 안 함. 약간 그거 근데 신호는 이거 공감합니다. 이거 왜냐면은 신호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계획은 좋거든요. 근데 실행을 하려니까 그 계획을 하는데 이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았어. 실행을 하기까지 또 에너지가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하는 에너지랑 실행을 하는 에너지가 따로따로 필요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가? 신호는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를 계획형이라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해. 왜냐면은 계획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맞춘 계획에 맞춰서 실행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은 약간 그럼 계획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신호는 최소한의 계획만 짜두고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좀 유동성 있게 움직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하루에 플랜을 10개로 나눠서 짤 수 있으면은 10개가 아니라 2개로만 카테고리를 나눠 놓고 진짜 최소 상한선? 거기까지만 닿으면은 그래 뭐 한 거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런 거죠. 삼시세끼 식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간장 계란밥만 3끼 먹어도 삼시세끼 식사지 이런 느낌으로 내가 꼭 이렇게 팔첩반상을 삼시세끼 먹어야 삼시세끼 식사를 한 게 아니다. 나는 간장 계란밥만 3끼 먹어도 밥을 3끼 먹은 거다. 이런 식으로 갖다 좀 합리화를 하죠.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현대인이라면 에너지가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에너지도 있는데 제2기까지 하면 일단 I가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IN 어쩌고 IN 땡땡들? MBTI에서 IN 땡땡들이 백수가 타고난 체질이래요. 신호는 깊이 공감합니다. 네. 백수라. 찾으면 그런 거 있나? 백수 테스트. 백수 레벨 테스트가 있다. 한번 볼까요? 백수 레벨 테스트 그런 거 없나? 약간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에너지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는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기에 너무 에너지를 요구하는 게 많아. 아, 이 세계에 있을 때는 이야기만 하면 됐는데. 그냥 사람들한테 이야기나 들려주고 이렇게 아, 네, 재밌었죠, 여러분? 그냥 이러기만 해도 됐는데 근데 이제 현재 세계를 넘어와서 버튜버 하려니까 버튜버도 해야 되고 현생도 살아야 되고 아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신호 결혼했잖아요. 며느리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아. 에너지라는 건 한정되어 있는데 해야 될 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떡해? 에너지 딸리는 대로 살아야지. 나쁘다 좋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 필연? 필연 같은 거죠. 그냥 네. 근근히 버틴다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만으로도 장하다고 신호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니 뭐 근근히 버텨도 어쨌든 살아내면 된 거 아니야.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신호는 일단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뭐 어쩌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쳐도 나름 성실하게 살고 있으면 됐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맞아. 그리고 신호가 이것도 항상 사람들하고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건데 성실이랑 근면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성실이랑 근면의 차이가 뭘까? 일단 신호는 성실이랑 근면의 차이를요. 성실은 성실은 열심히 하는 거. 성실은 열심히 하는 거. 근데 근면은 꾸준히 하는 거. 하나로만 압축하자면 그건 것 같아요. 성실도 하고 근면한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일단 근데 신호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두 개 다는. 성실과 근면을 둘 다 하는 거는 6, 70년대 아버지 상들이나 가능한 거예요. 잠든 사람이다. 그런 사람. 성실과 근면을 둘 다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성실과 근면을 두 개 다 해. 근데 사실 두 개 다를 하는 건 진짜 미친 쪽에 가깝고 신호가 봤을 때 성실과 근면을 갖다가 요즘 가장 잘 살아내고 있는 사람은 장원영 씨야. 아, 근데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뭐지? 사람이 진짜 극도로 몸이 피곤함이 누적이 되면 손톱이 이렇게 검은 줄 생긴다고 하잖아요. 검은 줄 생겼는데 물론 메이크업에 가려져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는 것도 있긴 하겠지. 근데 그렇게까지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무너지는 모습 하나도 안 보이고 항상 이렇게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어딜 가든 자기한테 요구된 이미지를 완벽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와 진짜 그 나이에 그런 프로의식 가지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항상 에너지 넘치고 밝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역할이 뭔지 굉장히 잘 인지하고 있는 느낌? 몸에 배어있는 습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장원영 씨는 진짜 근면과 성실 둘 다인 거죠. 진짜 대단. 그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 어린 나이에 그렇게까지 하는 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호는 백스님하고 가끔 이렇게 좀 쓸데없는 걸로 토론 같은 거 하거든요. 성실하다와 근면하다를 갖다 그렇게 결론 내린 것도 거기서 나온 말이긴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성공하는구나. 아니야. 근데 우리 모두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성공할 필요 없어. 아마 장원영 씨는 일반인이 직장인으로 끝까지 살아가고 있을 나이, 뭐 예를 들어서 4, 50대? 그때쯤엔 이미 은퇴해가지고 건물주 하고 있을 거예요. 약간 내일이 없이 불태울 수 있을 시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보셨어요, 혹시? 엄청 부럽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거 보셨어요? 그 주말 사이에 장원영 씨 인스타 올라온 건데 듄 소파라고 치면 나오나? 아, 이거다. 이거다. 잠깐만요.
인터넷으로 보여드릴게요. 신호만 봤을 수도 있기는 한데 여러분도 보셨을 수도 있어. 아니 균 소파가 아니라 듄. 집 사진 올라왔던 거였거든요. 그니까 이게 그 듄 소파라고 해가지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요즘 되게 각광받고 있는 건데 이 4분의 1? 이게 하나래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몇 개고 사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모습이 혹시 영화 듄 보신 분들은 알 텐데 모래 언덕 같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듄 소파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와, 그래서 이 개별 가격 자체가 사실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아니 비싸긴 해. 비싸긴 해. 근데 개별 가격 하나만 쳤을 때는 일반 소파 값이라서 그냥 사람들이 했는데 이거를 한국어가 아니고 신호는 일본어 트윗으로 먼저 봤어요. 근데 일본어 트윗으로 말을 한 거를 보니까 여기 있는 개수대로면은 지금 16개잖아요. 맞나? 이렇게 4개. 하나, 둘, 셋, 넷. 4개 해가지고 지금 사진상에 보이는 걸로는 하나, 둘, 이렇게 4묶음이 있으니까 이거를 다 해가지고 얼마라 그랬더라? 1800만 엔? 아니야, 1800만 엔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맞나? 1800만 엔은 아니다. 잠깐만, 이거 가격이 얼마지? 아, 여기 있다. 소파는 프랑스 가구 피에르 폴랭의 디자인으로 알려진 균 소파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모래 언덕 곡선이고 모듈을 원하는 방식으로 조합해 형태를 완성하는 제품이다. 모듈 하나의 가격은 약 5천에서 8천 달러. 5천에서 8천 달러. 하나당 5천 달러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5천 곱하기 16이면 얼마야? 잠깐만, 얼마지? 신호가 좀 숫자에 약합니다. 5천 달러 곱하기 16. 그럼 8만 달러. 8만 달러 얼마지? 1억 2천? 아, 진짜가 맞았잖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맞았잖아. 와, 영앤 리치란 이런 거구나. 와. 다 이쁘다. 이쁘긴 하네요. 누가 소파에 1억 2천을 태워요? 그니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거잖아. 이런 말 이렇게 말하면 살짝 좀 긁히는 한데 어지간한 원룸 보증금 값이잖아. 와, 저 소파가 일반적인 자취생들 방 하나네? 아니야, 근데 장원영 씨라면 그럴 수 있어. 원룸 소파. 뭐, 크기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네. 그렇게 막,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아니야, 부러워. 부럽긴 해. 근데 전 저런 거 보면 청소 어떻게 하나 생각부터 들어요. 청소. 청소 직접 안 할걸요? 위에서 뭐 흘리지만 않는다면은 청소 직접 안 하겠지. 하나도 부럽지 않아. 맞아, 부럽지 않아. 청소 직접 안 하실 것 같은데? 신호 생각엔 그렇습니다. 청소 하실까? 과연 직접? 만약에 여러분도 하루에 2시간 자면서 1년이 뭐야? 일주일에 6개 나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은 균소파
1억 2천 태울 수 있어요. 청소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애초에 소파에만 1억 2천을 태우면 뭐 청소 비용으로 얼마인들 상관없겠죠. 솔직히 소파가 원룸값이면 그럼 집값은 얼마겠어?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좀 슬픈데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말자 우리. 아, 멋있다, 멋있어. 진짜. 와, 듄 소파. 신호 영화 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서 따온 이름이겠죠. 아, 정말 이 영앤 리치의 삶이란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거죠. 근데 뭐 부러워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어린 나이에 저렇게 부랑 명성을 둘 다 거머쥐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개인으로서는 독보적인 위치인 거고. 이거랑 좀 별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자면은 혹시 최근에 쇼츠 뜨고 계신 분 중에 그 그룹 아세요? 리센느라고. 아,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리센느라고 그 노래 제목을 까먹었어. 가사는 알거든요. Love me, love me는 아주 눈이 부신 이런 노래 부르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 중에서 유독 두 분이 어떻게든 그 그룹을 띄워보겠다고 진짜 고군분투하면서 콘텐츠 만들고 있는데, 한 분이 갸루 컨셉, 일본인 멤버분이 갸루 컨셉이라고 그 어머님이 갸루셨대요. 어머님이 갸루셔가지고 말을 약간 그 갸루 컨셉으로 갖다가 자기 멤버 한 명을 같이 이렇게 갸루 교육도 시켜주고 자기가 갸루력을 어필을 하는 왜 요즘 부캐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하는데 약간 그 갸루 특유의 야호 하는 이렇게 콧소리 들어간 그런 거를 하면서 하는데, 이제 다른 의미로 존경스러웠던 게 이제 그 야호 하는 그 갸루식 샤라웃? 갸루식 샤라웃이 인기를 타니까 그 지역별로 하나하나 다 말해주시는 거야. 서울 야호, 부산 야호 이러면서 전국 팔도를 다 말해주는 거야. 야, 근데 하필이면 같이 동석하신 멤버분이 그 갸루력이랑 전혀 안 와닿을 것 같은 거제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거제에서는 너 맞아 이러면서 서로 상반된 느낌으로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어떻게든 그룹을 갖다가 홍보하시려는 그 모습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갸루 컨셉으로 뜨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끌어를 해서 컨텐츠를 이렇게 다 막 만들어내시는데, 갸루 노래 메들리?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파라파라 댄스 음악들. 뭐 가장 유명한 갸루 계열 노래라고 하면 그거 있죠. 이름이 뭐지? 가장 유명한 거. 큐티 허니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맞아. 너무 놀란 게 평상시에 오타쿠력이 넘치는 노래 같은 걸 하나도 어필을 안 하는 그룹인데 루카루카 나이트 피버가 나와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 아세요? 루카루카 나이트 피버? 루카루카 나이트 피버. 이거 아마 덕질 오래 하신 분들은 뭔지 알 거야. 루카루카 나이트 피버라고 그 갑자기 길거리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파라파라 댄스 추는 영상이 있거든요. 약간 갸루 노래라고 하면 대체로 다 유로비트에다가 이렇게 스텝을 하나 둘 이렇게 밟으면서 추는 춤이기는 한데, 와 진짜 그룹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비록 그분들이 듀소파는 아직 없지만 노력을 그만치 한다는 데다가 신호는 굉장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물론 신호도
여러모로 신호를 알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이건 좀 다른 의미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살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 운이 좋고 진짜 그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 체력을 안배할 수 있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성실과 근면을 둘 다 이끌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성공해가지고 듀소파 사는 거지. 그거 아니면은 뭐 그냥 이렇게 적당히 아니 뭐 적당히 살아도 뭐 문제는 없죠. 적당히 사는 것도 문제는 없죠. 적당히 사는 거고 신우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적당히 살더라도 성실과 근면 아까도 말했지만 성실과 근면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성실과 근면 조금만 다시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근면은 꾸준히 하는 거고 성실은 결과를 내는 거. 열심히 하는 게 성실이고 꾸준히 하는 게 근면. 그런 느낌인데 본인한테 맞는 패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둘 중에 하나만 꾸준히 할 수 있어도 대단한 거다. 그러니까 뭐 성실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큰 분기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꾸준히 어떻게 결과를 낸다. 근데 그게 막 약간 그런 거 있죠. 하루에 막 9시간씩 일해가지고 꾸준히 결과를 낼 거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한이 있어. 그 안에 냈어. 이 정도면 성실하지. 그게 성실이라고 신호 기준에서는 그래요. 신호 기준에서는 그 정도면 성실하지인데 근면이라고 하면은 이제 결과는 당연히 나오겠죠. 결과는 당연히 나오는데 하루에 막 6시간씩, 9시간씩 9 to 6로 절대 거르지 않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이제 근면. 아니 뭐 근면과 성실이라는 게 꼭 그렇게 일심동체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서 자기가 1인의 몫을 할 수 있으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둘 다 하는 사람이 대단한 거야. 노능이 여러분도 뭐 당연히 다들 열심히 본인의 삶을 살고 계시겠죠?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성실과 근면 둘 다 할 필요 없어요. 성실이나 근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대단한 거죠. 둘 다 하면 이제 장원영 되는 거지. 장원영 씨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듀소파 사는 거죠. 장원영 씨 데뷔 몇 년도 했죠? 2018년 데뷔. 올해가 그러면은 지금 8년째인 거네요. 8년째인 거네요. 근데 아이즈원 활동 인기로 쉰 적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와, 거짐 10년을 그것도 자기 10대 때부터 진짜 열심히 살았다. 대단하네요. 버튜버와 아이돌의 차이는 뭘까? 요즘은 아이돌 버튜버도 많으니까 뭐 이거를 갖다가 100%의 분리는 안 되는 걸까? 아이돌 버튜버라고 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네. 다 저마다의 성실함이나 근면함 아니면 성실과 근면함이 둘 다 있는 거겠죠. 일단 신호는 성실이냐 근면이냐라고 하면은 신호는 체질상 근면 쪽인 것 같긴 해요. 약간 몸이 신호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 신호가 백스님이랑 생활하면서 뭐 유부녀니까 그냥 적당히 들으세요. 신호가 백스님이랑 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신호는 일단 해 뜨면 일어나거든요. 커튼이 쳐져 있어도 햇살이 느껴지면 무조건 일어나요. 약간 아침형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신호의 몸이 신호를 아침형으로 만들어. 근데 백스님의 경우에는 해가 뜨든 달이 뜨든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 그냥 계속 잘 수 있어요. 그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러지? 신호는 굉장히 잘 깨거든요.
좀 잠귀가 밝아요. 염소라 그런가? 여신님이지만 염소기라 그런가? 아, 예. 잘 깨는 편이에요. 근데 백스님의 경우에는 일단 잘 안 깨고 부러워요, 약간. 그리고 신호는 약간 좀 항상 이렇게 성실하려면은 목표치는 있되 몸이 긴장을 많이 안 하는 타입? 그러니까 자기의 페이스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잘 유지가 되는 타입이어야 되는데 신호는 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페이스에 끌려가요. 약간 그 페이스에서 약간 힘들다 쉬자 하고 이탈하면은 다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긴장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쪽이 나은 것 같습니다. 운동을 했어야 됐나? 근데 운동을 하기엔 소질이 안 맞아. 운동도 성실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면한 사람도 뭐 할 수는 있지. 근데 신호는 일단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네 성실과 근면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음 현대가 아니죠. 현대가 아니지. 한 사람의 몫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약간 그런 거죠. 나에게는 책임져야 될 토끼 같은 내가 있다. 만약에 자기가 자기를 안 챙겨도 된다고 하면 괜찮아. 만약에 손 발을 다 닦아줄 사람이 있다. 그럼 괜찮아. 근데 내가 내 스스로 손발을 닦으면서 성장해야 되는 사람이다. 아니면은 내가 나를 케어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럼 성실이나 근면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신호의 목표는 사실 지금 그 삶은 근면하게 끌려가고 있는데요. 근면하게 끌려가고 있다는 말 되게 폭력적인 것 같아요. 근면하게 끌려가고 있는데 목표는 자기주도적 성실함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원하는 거예요. 딱 효율에 맞게 살아가는 거. 자기주도적으로 성실한 삶. 너무 건강한 목표인가? 알았어. 안 건강한 목표도 하나쯤 곁들이겠습니다. 신호의 최종 목표는요. 먹이업 스트리머가 돼서 1억 천금을 벌어서 라스베가스에서 핫걸과 핫가이들 사이에 껴서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미드를 너무 많이 봤어. 미드 그만 봐야 돼 이제. 엄청 큰 꿈이시네요. 왜 방탕한 목표도 하나쯤은 있을 수 있지. 성실한 목표가 있으면. 방금 거 쇼츠 떠야겠는데? 오. 아니 안 그래도 신우 이거 그 친구가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우 지인 중에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최근에 뭐 이사를 고려한댔나? 이사를 고려하는데 라스베가스가 그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데를 좀 벗어나면 생각보다는 그 그냥 주거지라고 하더라고요. 사막 한가운데긴 한데. 근데 거기로 갔다가 이주를 조금 고려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주해서 내가 먹이업 돼가지고 나 그 동네 가가지고 핫걸과 핫가이들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팁을 막 뿌리면서 방탕하게 놀 거야. 네, 그런 꿈을 꿨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은데? 한 번쯤 해보고 싶지 않아요, 다들?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라니. 근데 그냥 아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 뿐이잖아. 신호가 팁을 뿌릴 수 있을 게 아니라면은 좀 허황된 꿈이죠. 허황된 꿈이죠. 근데 이제 약간 좀 짜치는 풍경이면 약간 그런 거겠지. 기껏 막 핫가이랑 핫걸 잔뜩 불러놓고 막 팁을 뿌려. 막
막 무슨 래퍼들 뮤비에 나오는 것처럼 막 머니건으로 막 이렇게 쏴. 와! 근데 그 돈이 $100짜리면은 이제 방탕함 그 자체겠지. 근데 $1야. 짜쳐. 아, $1짜리 플렉스하면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 아, 이것도 쉽지 않다. 아, 사람이 아니죠. 신혼의 여신님이죠. 방탕한 여신님? 근데 팁이 $1. 아, 아, 어쨌든, 네. 모두들 성실하고 근면한 목표 하나씩 가지는 것도 좋기는 한데, 방탕한 목표도 하나쯤 잡아보세요. 재밌습니다. 신혼은 항상 이렇게 허황된 꿈을 꾸면서 삽니다. 네, 핫걸과 핫가이 사이에 껴가지고 그 팁을 뿌리면서 사는 삶. 어쨌든 파워볼 당첨되면 좋겠다. 해보셨어요? 파워볼? 그거죠. 스크래치 복권 맞나? 파워볼 복권이? 맞나? 아, 아니구나. 우리나라 그 로또랑 똑같은 거군요. 파워볼. 그니까. 방금 찾아봤어요. 자주 해요? 맞아. 우리나라 그거 한국이랑은 아예 그게 다르죠? 한번 볼까? 당첨 금액 얼마인가 한번 볼까? 어디 보자. 와, 금액의 괴가 다른데? 와, 몇 천억이네? 와, 2022년, 아, 이거 2022년이구나. 어디 보자. 2012년에 당첨된 사람 당첨 금액이 5억 8,800만 달러인데 이게 8,765억 3,080만 원. 와, 인생 역전이다. 미쳤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은 8천억이란 돈이 생기면 뭐 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뭐 막 현생을 유지한다 아니면은 막 뭐 집 산다, 차 산다 이런 거 말고 그냥 해보고 싶은 거 뭐 할 거예요? 신혼은 당장 라스베가스 가서 핫가이랑 핫걸들 사이에 껴가지고 $100 팁 뿌리면서 놀아야지. 이 얘기 할 때마다 백수님 표정이 굉장히 볼만해요. 약간 나는 이런 표정으로 신호를 보고 있는데 넌 빠져. 평생 여행하고 다닐 것 같다고요? 여행도 좋죠. 그치. 8천억이면 평생을 써도 남을 돈인데. 누가 그랬는데 1조라는 돈이 단군 때부터 하루에 100만 원씩 써도 남을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8천억이라는 돈은 얼마나 많은 걸까요? 단군 때부터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 인생이 뭐 길어봐야 100년이잖아요.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잖아. 아, 물론 신혼은 여신님이라서 나이가 없으니까 신혼은 무효. 와, 8천억 쉽지 않다. 200에이커 땅 사서 나무 심고 집 짓고 나만의 숲을 만들어서 버섯 따고 개들이랑 뛰어놀래요. 이건 동물의 숲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목탁은 어제 치고 힘들어서 오늘 쉰다네요. 아, 네. 그러니까 어제는 어제가 초파일이었지만 오늘은 쉬시는 분 많을 것 같아가지고 방제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체 공휴일이죠. 아, 근데 이거 좋다. 땅 사서 나무 심고 집 짓고 나만의 숲을 만들어서 개들이랑 뛰어놀래요. 좋다. 다들 그러니까 생각보다 꿈 자체가 그렇게
방탕한 꿈이 없으신데 다들? 목소리가 라디오 같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신호 그런 말 자주 들어요. 아침 라디오인걸? 아침 라디오잖아요. 아니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한국인 매도는 아니에요. 매도는 아닙니다만 한국인들한테 로또 당첨되면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꿈이 소소해. 아니 물론 인생이라는 게 막 모두가 방탕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다들 그렇게까지 막 신호가 생각하는 레벨의 방탕한 그러니까 일단 다들 쉬고 싶어요. 맞아. 이게 좀 슬픈 것 같아. 다들 막 뭐 여행 정도면 사실 그건데 방송 끝나고 영어 듣기 평가하나요? 아 영어 듣기 평가. 아 체력이 없어. 슬프다. 영어 듣기 평가 원하면 해드릴 순 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아침 라디오로 퉁치기로 해요. 아 근데 좀 슬프다. 그러니까 다들 쉬고 싶어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너무 적나라한 표상 같은 거 아니에요? 아이 좀 슬프잖아 이거. 그래서 신우는 최신 컴퓨터 한 대면 뚝딱이죠. 신우는 항상 그래서 마음속에 현실적인 목표랑 방탕한 목표를 이렇게 하나씩 품고 삽니다. 2만 평짜리 숲 매일 돌아다니면 체력이 생길 거야. 그렇죠. 남편 게임 중독이라고? 걱정 마. 체력이 싫어 중간에 맨날 잘 거야. 아 남편 게임 중독 이야기 나와서 하는 얘긴데 신우랑 남편이랑 딜을 봤어요 지금. 백스님이랑 딜을 봤습니다. 이번 주에 신우랑 백스님이랑 딜을 본 내용을 한 줄 요약하자면요. 이번 주가 신우 어쩌다 보니까 백스님이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쉬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우가 딜을 쳤어요. 그래 여태까지 신우를 이렇게 잘 서포트 해줬으니까 방송 내외적으로 사실 저번 주에 신우 룰렛 썼잖아요. 근데 룰렛 그 틀을 만들어준 게 백스님이었어요. 뚝딱뚝딱 만들어주더라고요. S 구매해야지 라고 생각했더니 어우 역시 능력자 남편. 근데 여태까지 신우 방송 서포트 되게 잘해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유의 몸이다. 백스 넌 자유야. 일주일 동안 게임만 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아 신우 너무 참된 아내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쉬는 남편에게 게임의 자유를 줬어요. 게임을 일주일 동안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남자는 앉은 자리에서 18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있는 남자라서 아무도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마도 보시는 분들이 남편이거나 남자친구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뭐 여자친구거나 아내일 수도 있겠지만요. 아니면 둘 다 아니거나. 근데 네 어디까지 하나 보려고 신우가 게임의 자유를 주면서 사육해 준다고 했어요. 삼시세끼 밥 갖다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일주일 동안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게임해봐라. 어디까지 하나 보자. 네, 일주일 후기는 일주일 뒤에 끼려오겠습니다. 과연 백스님은 얼마나 게임을 했을까? 네, 체력은 튼튼하네. 존경스러워요. 신호는 일단 게임을 12시간 동안 못하고 12시간이 뭐야? 신호는 게임 6시간만 해도 명치가 아프거든요. 아이 남편분이 이제 링거 꽂으면 되나요? 약간 생각 같아가지고는 밥도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인격이 말살되는 뭐 그런 루트로 갈 수도 있으니까 밥은 꼬박꼬박 먹일 예정입니다. 보통 그렇게까진 못해요. 아 그래요? 미친 게임 중독자였잖아 저 남자. 시도 요즘에 백스님이랑 산책할 때마다 무슨 얘기 하냐면요. 그 왜 WHO에서 막 맨날 이거는 질병이다 저건 질병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밥 안 챙겨준다는 드립 때문에. 네.
근데 신호가 백수님한테 그랬거든요. 신호가 너 게임 중독자야 라고 할 때마다 백수님이 내가 무슨 게임 중독자야, 나 정도는 중독자도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야! WHO에서 너를 중독자로 인정을 해준대잖아. 너 수당 안 받을 거야? 어? 아니, 약간 회사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저 WHO에서 인정한 그 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 되겠어요. 중독이 너무 심해서 휴가를 써야겠습니다. 아, 저 수당도 받아야 돼요. 약간, 네. 그런, 어, 그래. 그렇게 중독자가 될 거면은 그냥 아싸리 심한 중독자로 살아. 그 정도면 괜찮지. 그래서 요즘에는 너 중독자잖아라고 할 때마다 맞아, 나 중독자 맞아. 나 이거 사유 인정 받아가지고 회사에서 수당 받고 이제 휴가도 다 얻어야 돼. 약간 이런 말하면 조금 그렇기는 한데 왜 그 특정한 그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보낼 수 있다고 그런 특정한 뭐가 있으면은 쓸 수 있는 휴가 같은 게 있잖아요. 아, 게이머 수당, 게임 중독 수당 받아야지. 이런 드립을 칩니다. 그래서 네, 일주일간은 프리하게 도와줄 예정이에요. 그럴 체력이 있으면 신혼이고 오붓하게 보내야지. 솔직히 말해도 돼요. 지금 백스님 자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긴 한데 요즘엔 좀 떨어져 있고 싶어요. 백스님도 그거 하시나요? 한참 하다 중간에 나와서 눈치 보기. 아니요? 그런 거 안 합니다. 뭘 눈치? 본심 튀어나왔다. 아니, 보통은 그 왜 보통은 남편들이 아내가 집을 나가기를 기대를 하거나 좀 이렇게 아내가 집을 나갔을 때 아싸 오늘은 게임하는 날 이러거나 그 신호 최근에 봤던 썰 중에 가장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한 게 어떤 한의사분이 인터뷰였는데 한 자기 전에 9시쯤에 물을 마신대요. 1리터. 근데 그러면은 그 이렇게 시간이 6시간 정도 지나면은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져서 새벽에 깬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게임을 한대요. 아내가 자는 사이에. 와, 존경스럽다. 그 정도의 그게 있는데 신호는 좀 솔직히 말해 좀 떨어져 있고 싶어요. 남편분 납치하고 싶은데 채널이 뭔가요? 아니요. 남편은 남편은 아직 데뷔 안 했습니다. 간간히 신호 방송에 게스트로 나오는 네, 그 정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집은 아내가 게임하는 걸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대. 테토남 백스. 여보 좀 제발 집에서 나가. 만약에 백스님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게임하는 것도 괜찮고 뭐 일주일 동안 뭘 하든 간에 그건 개인의 자유기는 한데 이 집에서 나가서 게임을 줬으면 좋겠어. 아, 좀 너무한가? 네. 일주일 뒤에 이 후기는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신호가 일주일 동안 남편 뭐라고 해야 돼? 사육? 교육? 방치? 어떻게 했는지. 네. 아, 맞아. 신혼 부부의 날에 그 일러스트 팬카페에 올렸었는데 혹시 보신 분 있나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아이 뭐 그 정도는 신호가 맞아. 부부의 날 기념으로 일러스트를 그렸었거든요. 저번 주에. 22일이었나? 짠. 요즘 뭐 플레이 하시나요? 롤. 아, 네, 롤 열심히 해요. 롤 할 때마다 신호는 일단 롤을 안 합니다. 신호는 롤을 안 해서 일단 옆에서 보고
들은 백스님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만 요약을 해보면은 아 이번 판 망했다 서폿에 배정됐네. 아 나는 잘했는데 제가 못했어. 다이아에서 아 내가 다이아를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려가고 싶지 않아.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네. 다이아 잘하는 거죠. 일단 신호가 롤을 안 해가지고 자세히는 모릅니다. 상대방 정글은 탑에서 사는데 네. 그거랑 욕은 안 하거든요. 욕은 안 하는데 약간 아오 그러니까 약간 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다정해요. 네. 평상시엔 다정한 편인데 약간 롤 할 때 나온 특유의 톤이 있어요. 아오 약간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왜 무슨 일이야? 이러면은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아무 일도 없어 이럽니다. 네. 원래 그런가요? 원래 그런가요? 신호는 진짜 롤알못이라서. 네. 일단 부부의 날 기념으로 네, 신호백스 그려둔 거 한번 이렇게 다시 띄워놓겠습니다. 아 백스님 라투디를 갖다가 찌고는 있어요. 찌고는 있는데 언제 공개를 할지는 모르겠어. 정식 데뷔도 시켜줄지 말지 좀 고민이에요. 그냥 신호 방송에서 뿅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할지 아니면은 신호가 티저랑 커버곡까지 해가지고 데뷔시켜줄지는 좀 고민 중입니다. 롤이랑 그 뭐였더라? 백스님만 꼬리가 있어요? 아 신호도 있긴 있는데 신호는 너무 짧아가지고 5단에 있습니다. 신호는 5단에 있어요. 부부버 튜버 굿. 백스님은 늑대 인간이라서 그래서 그는 좀 더 밤을 좋아합니다. 야행성이에요. 야행성. 진짜 아 맞아. 그래서 그 방탕한 일주일의 시작이 오늘 자정부터였거든요. 0시부터. 근데 신호가 아까 중간에 자다가 잠깐 일어났었는데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방탕해. 우리 남편이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해. 어쨌든 네. 일주일간의 방탕한 남편 사육, 방치후기 일주일 뒤에 말해보겠습니다. 아, 아니 부부 버튜버는 많잖아. 버튜버인데 부부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부부 상태로 데뷔하신 버튜버 분들도 있고. 근데 신호가 아까 성실한 목표랑 방탕한 목표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했죠. 성실한 목표 중에 하나는 부부 버튜버로서 네임드가 되는 거. 아직까지 부부 버튜버 중에 네임드는 못 봤어. 왜냐면 버튜버는 대부분 다 솔로니까. 팀은 있어도 솔로니까. 네임드 버튜버 되면 좋겠다. 네임드 부부 버튜버 어떻게든. 일단은 네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토크만으로 1시간 15분을 했네요. 대단한데? 월요일 아침인데 여러분하고 이렇게 떠드는 시간이 즐거워서요. 아 이번 주는 기분이 좋겠군요. 부부 튜버의 삶. 그래서 원래는 사실 아 맞다 이번 주 일정 이야기를 갖다가 안 했네요. 이번 주 일정 이야기를 갖다가 해보자면은 어디 보자 좀 간단 브리핑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이 샤샥 샤샥 샤샤샥 왜 이렇게 안 뜨지? 여기 있다. 네. 이번 주 일정이 화수목이죠. 이번 주는 저녁 방송 화수목인데 원래는 이번 주에 스플릿 픽션을 백스님이랑 해볼까 했는데 플레이 타임이 그것도 10시간에서 12시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는 신호가 금요일에 일정이 있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장시간의 게임을 갖다가
같이, 그리고 이번 주는 백스님 자유의 날이기 때문에 네, 차마 같이 하지 못해가지고 아마 한다면은 스플릿 픽션 같은 2인용 게임은 다음 주? 아니면은 뭐 일단 이번 주는 아니고 해보려고 합니다. 스플릿 픽션. 약간 한 번쯤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부부 같이 게임하는 방송. 재밌잖아요. 사실 할 거면은 신호는 약간 그거 뭐야 오버쿡드 같은 거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사실 2명보단 4명이어야 되는 거고 일단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저번 주에 게스트로 부르려고 했는데 신호가 개구리 먹방을 하는 동안 옆에서 고수를 씹어 먹으면서 즐기기만 했어요. 이 남자가. 네. 뭐 어쨌든 이번 주는 그 신호가 금요일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화수목 방송이고요. 아 맞아, 콘텐츠 예고를 하자면은 내일은 그 데모로 나온 게임 중에 AI 픽셀 배틀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몬스터를 그려서 배틀을 시키는 그 스탯을 AI가 이게 강한 몬스터인지 아닌지를 갖다 판별을 해준대요. 그래서 한번 그거 도전을 해보고, 수요일에는 저번 주에도 얘기했었죠. 미애니 노래방 나잇을 어드벤처 타임 편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드벤처 타임 편이 꽤 그럴싸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애니들도 해보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미애니들 뭐 해즈빈도 있고 아니면은 뭐 수유도 있고 많죠. 애니 나오는 미애니가. 아니면은 통합편 할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이번 주는 신호가 조금 익숙한 걸로 스타트를 끊어보려고 어드벤처 타임에 나오는 노래방 나잇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저체 타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그게 끝이네요. 이번 주는 그게 끝입니다. 아 맞다, 사진은 그 신호가 이번 주 쇼츠 올린 거 보셨어요? 이번 주가 아니죠, 어제. 치즈직에도 올린 건데 치즈직 화면으로 볼까요? 왜 하얘? 여기 있다. 모시모시, 聞こえてる? 네, 신호가 만들어서 그냥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쇼츠 막차에 한번 탑승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유행에 늦은 여자. 밈도 많이 해보려고요. 뭔가 뭐라고 불러야 돼? 이거는 지나가다가 어떤 일본 버튜버분 트윗 본 거였는데, 쇼츠를 꾸준하게 올리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좀 유행에 편승하는 밈 같은 거 탑승을 하면 어느 정도 좀 더 끌어올이 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런 팁을 다 저장해 놨다가 뭐 데뷔 100일 차에 뭐 컨텐츠로 또 풀어야 되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여신님이 영원으로 버튜버 데뷔하기 이런 거 해볼까요? 예, 이것도 뭐 나중을 위해서 아껴놓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하나 깨달은 게 있어. 유행에 편승을 하려면은 유행이 보였을 때 바로 올라타야 돼. 약간 다들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는 늦은 거야. 뭔가 유행한다, 빨리 해야 돼. 약간 이게 맞더라고요. 사장님도 해보셔야죠. 책 쓰셔야겠네. 그러니까 책 쓸까 봐요. 아니야, 책 쓰면 안 돼. 책은 요즘 너무 수명이 짧아요. 유튜브 콘텐츠로나 쪄내야지. 학고 학개론 이런 건 이제 약간 하수야. 학고 학개론은 이제 하수야. 그냥 데뷔해서 그런 거 써야죠. 어디까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밈이든 뭐든 만들 겁니다.
다음에는 원래는 그걸 하려 그랬어. 이거 모시모시 이거 아니고 댐빠 댐빠 이게 아니고 그 아메니 나떼 난뿐 가고니 유크 그거 그 꼬마 선장 쇼츠 아세요? 배 위에 타가지고 이렇게 손 휘적휘적 저으면서 춤추는 거. 아메니 노떼 난뿐 가고니 유크 이마나이떼 난뿐 가고니 유크 그 노래. 원래는 그걸 하려 그랬는데 그건 진짜 막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올리시는 분들이 있긴 해. 근데 그게 유행한 지 지금 2달이 지나가지고 밈의 생명은 요즘에 한 달이면 끝나기 때문에 응 맞아요. 백호에서 춤추는 거 원래는 그걸 하려 그랬어. 근데 그거보단 이게 좀 더 프레쉬한 느낌이 나가지고 이걸로 만들었거든요. 약간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노농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 노저어주시고 신호가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멘이 나때 남쁜 가고니 유카 이마나이때 남쁜 가고니 유카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제 뜬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유행이란 거 뭘까? 사실 끌어올된 이유는 모르겠어. 끌어올된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유행이라는 게 그런 거죠. 사유는 모르겠는데 유행한다니까 그래 뭐 보자 이런 느낌. 다음번엔 뭐 할지 네 다음번에 봐주세요. 크루즈 탈 때 해봤는데 뭘요? 그거? 그 이거? 휘적휘적 춤추는 거? 해봤다고요? 와 어땠어요? 영상 찍으셨겠지? 아니 요즘에 배만 탔다 하면 다들 그 춤추는 게 약간 일종의 유행이더라고요. 누구시더라? 그 아니 무슨 배라는 이름만 붙으면 죄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막 군인들도 그 막 항공모함 같은데 위에서 그러고 있고 어부들도 배 위에서 그러고 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싶으면서도 그래 유행이란 건 참 재밌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여러 나라 해군들에서 다 추고 있던데 심지어 노를 저을 필요도 없잖아. 근데 그냥 다들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하메니 노떼 남쁜 가고니 유카 이마나이떼 남쁜 가고니 유카 선글라스 끼고 우주전함 위에서도 맞아. 선글라스 끼고 비 맞으면서 춤을 췄다고요? 와 낭만 넘친다. 최고인데요? 아 최고다 최고. 아 신호님 배 타면은 아직도 그것만 하는데 책! 내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 책! 덱스님한테 항상 이렇게 그 허리 이렇게 잡아달라고 해가지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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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식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아 원래 배 탔을 때는 그 이전에는 타이타닉이 국룰이었다고. 원래는 이렇게 그 살짝 구린 브금을 들으면서 You're here in 네 타이타닉이 국룰이었다고. 꼬마 선장은 요즘에 떠오르는 유행이라서 그런 거예요. 고향 친구는 해군 가서 전함 같은 거 구축함을 타는데 구축함 사실 잘은 몰라요 신호. 설마 하셨대요 그거? 꼬마 선장 댄스 하셨대요? 아 역시 요즘 국룰이 맞구나. 캐리비안의 해적? 캐리비안의 해적은 또 뭐야? 그것도 뭐가 있어요 유행이? OST 틀고 아 캐리비안의 해적 OST 틀고 항해. 아 멋있다 멋있다. 괜찮은데? 멋있는데? 일단 네
약간 그게 그런 거 좀 부러운 것 같아. 그런 밈을 갖다가 실천해 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신호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배 타면 그때나 뭐 타이타닉 가지고 뭐 언제 해요? 신호가 뭐 항공모함을 타겠어요? 아니면 뭘 하겠어요? 요즘엔 또 그거 유행이라고 하긴 그렇고 요즘엔 또 그런 거 돌던데 그 노래 아세요, 다들? 엊그제 나온 신곡인데 그 르세라핌 분들 신곡이더라고요. 마카레나라는 노래 아세요, 다들?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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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카레나 아이 하는 그 노래. 그거를 분팔라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분팔라라는 제목으로 갖다가 그 샘플링 해가지고 내셨더라고요. 근데 더 흥겨워졌어. 원래 노래도 흥겨운 노래였는데 더 흥겨워졌어. 이걸로 만들어야 되나 쇼츠? 다음 거? 일단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번에 그 하이브 소속 아이돌 분들이 테크노 노래를 진짜 많이 냈잖아요. 그 아일리 분들 이츠미도 그렇고 르세라핌 분들도 그 셀러브레이션이었나? 제목을 모르겠네요. Time to celebrate. Time to celebrate. 하면서 이렇게 헤드뱅잉 하는 그런 노래 내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는 분팔라 이 노래가 조금 더 취향인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은 잠깐 오늘의 신화 이야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아침 소통은 이 정도로 마치고 분팔라 르세라핌 분들의 분팔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르세라핌의 르세라핌의 분팔라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뮤비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뮤비 꼭 보세요. 다른 의미로 굉장히 새롭네요. 아 이거 예상 못했는데 네 뮤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채롭네요. 네 굉장히 재밌군요. 어쨌든 네 일단 다음 쇼츠는 이거다. 다음 쇼츠는 분팔라 해야겠습니다. 네 일단 르세라핌의 분팔라 듣고 오셨고 그 다들 이 원곡 아세요? 마카레나라는 노래 아세요? 마카레나라는 노래 자체가 굉장히 그 신호가 알기로는 이거 부르신 분들이 이걸로 약간 원히트 원언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빌보드 차트 1위 찍어본 노래기는 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춤도 굉장히 그 당시에 엄청나게 유행했었고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노래도 유명했었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거 그리고 이건 TMI인데 심폐소생술 할 때 이 노래 비트가 딱 그 103bpm 정도 돼가지고 심폐소생술 할 때 어떤 비트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이 노래 비트대로 한다고 하면 된다고 해요. 이건 TMI고요. 네 어쨌든 네 오늘은 사실 부처님 오신 날은 어제였지만 네 근데 오늘 진행하는 신호의 아침 라디오 아직 이거 로고를 안 바꿨군요. 신호의 아침 라디오 오늘의 신화교신 신화 이야기 네 초파일 왜 자꾸 초파일이라고 하게 되지? 맞는 말이긴 한데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가지고 한번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에 네, 기운을 받아서 오늘은 부처님과 관련 있는 동양신화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카레나랑 YMCA 요즘에도 많이 지치죠. 그쵸. 나중에 노래방에서 불러보겠습니다. 신호도. YMCA는 클래식이죠. 확실히. 마카레나도 그렇고. 일단 네 오늘의 신화 이야기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제천대성 손오공과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뭔가 손쉽게 예상 가능한 범위에 있을 때 띄어봐야 손바닥 아니다 라는 속담을 쓰잖아요. 그 전설적인 속담의 유래인 부처님과 손바닥 위에 손오공 이야기 한번 오늘의 신화 이야기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신화 이야기 시작은 이렇습니다. 화관산의 돌연변이 원숭이로 태어난 손오공 이야기는 다들 아시죠? 네, 도수를 마스터한 뒤에 눈에 뵈는 게 없는 무소불위의 날라리가 되어서 완전히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닌 걸로 유명했죠. 손오공이 스스로를 하늘의 황제와 동등하다며 자기를 제천대성이라는 삐까번쩍한 타이틀로 셀프 임명을 하고는 신들이 산을 천개로 쳐들어가서 깽판이라 깽판을 다 치고 다녔다고. 네, 여기까지도 아마 유명한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뒤에 더 자세한 내막을 이야기하자면은 옥황상제의 보물창고를 털어서 먹으면 불로불사한다는 복숭아와 신선들의 선단을 과자 까먹듯이 와그작와그작 다 먹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신들의 군대 10만 대군을 혼자서 여의봉환하러 개박살을 내버리고, 비상사태였죠. 옥황상제는 멘탈 바사삭, 그리고 아무도 말리지도 못하고 쟤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옥황상제가 결국에 어떻게든 자기가 수습을 못하니까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서톡 정토에 계시는 절대 권력자, 네, 어제의 주인공이셨죠. 석가모니 부처님께 긴급 SOS 전화를 때립니다. 부처님, 제발 저 원숭이 꿀밤 좀 때려주세요 하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옥황상제의 SOS를 받은 부처님이 특유의 인자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청개로 쓱 부처님 입게. 네, 손오공은 부처님을 보자마자 과연 숙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네, 손오공은 부처님을 보자마자 여의동을 팽팽 돌리면서 깐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세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늘을 지배할 몸이니 당장 저희 옥황상제 영감탱이 보고 방이나 빼라 그래요. 아주 기고만장하게 소리를 쳤죠. 여기서 보통이었으면 뚝배기가 깨지는 전개로 갔겠지만, 하지만 우리 부처님이 누구세요? 우주 최고의 대인배시잖아요. 허허 웃으시면서 손오공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나 건집니다. 네가 그렇게 도술이 뛰어나다니 나와 내기를 하나 하자꾸나. 만약 네가 내 오른 손바닥 안에서 단 한 번에 뛰어올라 이 우주를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직접 옥황상제를 설득해서 1000개의 왕자를 너에게 넘겨주마. 하지만 실패한다면 너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벌을 받아야 한단다. 그 얘기를 듣고 손오공이 수능했을 리가 없죠. 네, 콧방귀를 꼈죠. 자기는 한 번 점프하면 1만 8천 리를 날아가는 사기적인 근두운, 네, 여러분 아시는 그 전설의 아이템 근두운이 있잖아요. 고작 영감님 손바닥 하나 벗어나는 내기라니 이거 완전 날로 먹는 기회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좋소 영감님 말 바꾸기 없기요 하면서 손오공은 부처님의 거대한 오른손바닥 한복판에 사뿐히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손오공이 흡 하고 기합을 넣더니 근두운을 타고 전력 질주로 하늘을 향해 쏘아 올려졌습니다. 슝 하고 소리와 함께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데 주변에 별들이 스쳐 지나가고 은하수가 뒤로 밀려나고 그야말로 우주의 끝을 향해 가차없이 날아갔죠. 한참을 미친 듯이 날아가던 손오공이 드디어 저 멀리 우주의 경계선에 다다르게 됐어요. 그곳에 도착을 해보니 하늘을 찌를 듯이 거대하고 웅장한 5개의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감이 오신 분들은 알았을 텐데, 기둥 뒤로는 끝을 알 수 없는 깊고 푸른 허공뿐이었죠. 손오공은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하하, 여기가 우주의 끝이구나. 내 당장 돌아가서 저 영감님 옥좌 뺏어 앉아야겠다. 식은 죽 먹기였네. 하지만 워낙에 영악한 원숭이다 보니까 나중에 부처님이 너 우주 끝까지 간 거 맞아? 라고 할 거를 대비해서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로 합니다. 손오공은 머리카락을 하나 뽑아서 붓으로 둔갑시킨 뒤 가운데 기둥에다가 아주 큼지막하게 낙서를 합니다.
제천대성 손오공 우주의 끝에 다녀가다. 네, 인증샷이라고 해야겠죠? 그것도 모자라서 낙서만으로 부족하지 하면서 노상방뇨까지 남겼다고 해요. 쉽지 않네. 자기 영역 표시까지네 하고 손오공은 확실하게 인증을 남기고 그리고 근두운을 타고 천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손오공은 부처님 앞에서 여의봉을 어깨에 툭 걸치고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말을 하죠. 아, 영감님, 나 우주의 끝까지 가서 5개 기둥에 낙서도 하고 영역 표시도 좀 겸사겸사 하고 왔어. 약속대로 당장 옥황상제 방 빼라고 해요. 그러자 부처님은 여전히 그 자비롭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천천히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손오공의 눈앞에 쓱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죠. 이 천방지축 원숭이야, 네 발밑을 봐라. 손오공이 부처님의 손바닥을 내려다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고 허리 곤두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죠? 부처님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에 자기가 아까 우주의 끝에서 썼던 낙서 제천대성 손오공 우주의 끝에 다녀가다라는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손바닥 마디 사이에서는 그쵸, 아까 그 영역 표시 냄새까지 올라오고 있었죠. 네. 손오공이 우주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빛의 속도로 날아갔던 그 광활한 공간이 알고 보니 부처님이 손 한 번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던 부처님의 손바닥 아니었던 거죠. 거대한 우주의 신비와 부처님의 법력 앞에서는 1만 8천 리를 날아가는 사기템 근두운도 결국 손가락 마디 하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아주 자그마한 몸짓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만 거죠. 결국 그대로 손오공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부처님이 손바닥을 뒤집어서 지상으로 쾅 내리치셨고 그 손가락 5개가 거대한 5개의 바위산인 오행산으로 변해서 손오공을 그대로 봉인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로 손오공은 반성만 하다가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다른 주인공들 삼정법사 저팔계 사오정 만나가지고 천촉국으로 여행도 가고요. 네, 오늘의 신화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부처님 오신 날 기념으로 손오공과 부처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불교 신화가 약간 중국 신화랑 경계가 약간 애매한 감이 있죠. 아무래도 다소 그런 감이 있죠. 그래도 우리 모두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지만 성실한 목표든 방탕한 목표든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고 신호는 생각을 합니다. 신호처럼 이렇게 방탕하고 좀 말 안 되는 꿈이라고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일단 오늘의 신화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5월 25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맞나요? 잠깐만, 아직도 신호가 잘 모르겠네요. 오늘 대체공휴일 맞나? 맞구나. 네, 오늘 대체공휴일이지만 쉬시는 분들도 있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각자 여유 있고 한 주의 시작이니만큼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신호의 가호가 그리고 신호의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아침은 텐션이 좋아서 어떻게 잘 이렇게 한동안은 1시간 안쪽으로 끊었는데 오늘은 좀 길게 했네요, 라디오를. 네, 방송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도 신호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면한 목표죠. 이거는 성실한 목표가 아니라 근면한 목표. 네, 다들 한 주의 시작이니만큼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신호는 오늘은 저녁 방송이 없죠. 화수목 연속으로 3일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라디오와 내일 저녁에 다시 여러분과 만날 예정이고요. 네,
신호도 또 할 일들이 밀려 있으니까 라디오 끝나고 신호도 오늘 월요일부터 성실하게 근면하게 네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핫걸과 핫가이 사이에 껴가지고 TV를 뿌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곡은요, 신호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진저루트의 웨더 네 들으면서 어떤 날씨가 와도 네 우리는 나가야 하니까요. 진저루트의 웨더 들으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올라오나요? 네, 쇼츠는 이제 하루에 하나씩 올라올 예정입니다. 롱폼은 일주일에 하나. 쇼츠는 거의 하루에 하나? 아마 가능한 한 거의 하루에 하나. 네, 그렇게 올라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아인슈타가 그런 글을 봤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쇼츠를 올리면 한 달 안에 1만 구독자를 찍을 수 있다? 그런 글을 봐가지고 뭐 미치는 장사셈 치고 해보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알고리즘의 신이 신호를 봐주길 간절히 원하면서 네, 오늘도 이따가 쇼츠 올라오면 한번 봐주시고요. 신호는 오늘 마지막 방송곡 틀고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신전은 여기에서 닫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즐거웠어요. See you. 내일 봐요. 안녕.